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앙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의 인터뷰입니다. 아, 네. 그 이야기 흥미롭죠? 네, 몽골에서의 좀 특별한 경험부터 시작해서 귀국 후에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현재 삶에 대해 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독서나 글쓰기가 정말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직업 바꿨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안정된 생활 안에서 어떻게 보면 독서라는 게 내면에 어떤 혼란을 가져오고 또 그 혼란을 딛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이 되게 복잡묘하게 드러나거든요. 특히 그 레몬 청년이라는 별명 여기에도 좀 주목할 만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맞아요.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면 처음에는 몽고로 전공하고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도 하시고 뭐 다양한 경험을 하셨죠. 그러다 귀국해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합격하고 조직 생활도 잘하시고 결혼도 하고 겉으로 보기엔 정말 탄탄대로였는데 네, 딱 보기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 지방 근무 중에 좀 무료해서 시간을 보내려고 책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특히 그 타이턴의 도구들이라는 책 있잖아요. 아, 그 유명한 책이요. 네. 네, 그 책이 이분의 안정적인 삶에 어떤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랄까 개인적인 일탈 같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독서가 가끔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뭔가를 건드리는 걸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봐요. 자료에서도 보면 독서를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막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막, 성장한다. 이런 기쁨을 느꼈는데, 근데 이게 점차 현실하고 좀 멀어지는 느낌. 심지어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아, 불만으로요? 네. 스스로 약간 책잡이가 되어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자각도 하고, 그러면서 독서가 때로는 좀 오만함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점에 흥미로웠어요. 기존의 삶이 좀 상대적으로 가치 없어 보이고 그런 내적 갈등이 커진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냥 책 몇 권 읽고 생긴 뭐 오만함, 불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그 책들이 이미 마음속에 있던 어떤 다른 종류의 갈증이나 질문들 이런 걸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린 그런 역할을 한 건 아닐까요? 촉매제처럼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인터뷰에서도 보면 뭐 엄청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퇴사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분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 책들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 그러니까 변화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내분의 지지가 컸다고 하죠. 아내분도 비슷한 경험으로 먼저 퇴사를 하셨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 7년 차에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퇴사하고 나서는 현실은 또 달랐겠죠. 그 잠깐의 해방감 뒤에는 바로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다고 하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석 달 동안 다시 스터디 카페에 가서 독서에 막 매진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전과는 다른 회의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아, 이제 책이 더 이상 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소비 중심의 독서에서 생산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인 거죠. 더는 책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하다가 글쓰기랑 소통, 여기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글쓰기랑 소통이요. 네, 그래서 본인 블로그에 쓴 글들을 뭐랄까 이력서처럼 삼아서 논술 강사에 지원을 해요. 그리고 청담동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거다 하는 어떤 보람이랑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변화죠. 막연함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간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정말 자신만의 길을 만들기 시작했죠. 안박, 또 레몬 청년 이런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온라인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챌린지 같은 걸 운영하는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방법론이 나오더라고요. 독서 카드. 네. 그 독서 카드요. 이게 그냥 책 내용 요약하고 뭐 감상 나누고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 아시죠? 그 사람이 썼던 제텔카스텐 방식, 이걸 활용하는 건데요. 제텔카스텐이요.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그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아주 작은 메모 단위로 기록해요.
그리고 그 메모들을 서로 막 연결하면서 자기만의 지식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앙방님은 이걸 독서에 적용해서 책을 그냥 읽고 소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자기 생각과 연결하고 재조합해서 뭐랄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산화시킨다고 할까요? 아, 단순 독후감 공유가 아니라 정말 창작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군요. 그게 차별점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창작으로 이어지는 독서. 그걸 지향하는 거죠. 레몬 청년이라는 이름도 참 의미가 있던데요. 스스로 좀 부족하고 서툴다는 걸 레몬에 비유했다고. 근데 그게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이라고요? 네. 맞아요. 자신의 부족함, 그 레몬 같은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계속 성장하려는 동기를 얻는다는 거죠. 약점을 막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그걸 성장의 재료로 삼는 태도,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뭐 클래스 101에서 강의도 만드시고 콘텐츠 생산자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뭐 책 쓰기는 어렵다 이런 부족함을 느낀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모습,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안방님의 인터뷰 자료를 쭉 따라가 보니까요. 아, 정말 독서와 글쓰기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또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구나 싶습니다. 안정적인 궤도를 벗어나게 하는 어떤 내적인 힘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만의 정체성 또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단순히 지식 쌓는 걸 넘어서서 세상을 보고 나를 이해하는 그 틀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자신의 그 부족함, 결핍 같은 걸 성장의 가능성으로 다시 바라보는 그 레몬 청년의 태도 있잖아요. 이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좀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 안에도 다 각자의 레몬이 있을 텐데 혹시 그걸 그냥 외면하거나 아, 이건 내 단점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어쩌면 바로 그 지점에 여러분만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고 또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갈 어떤 씨앗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레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